갈매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신명종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모두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험 분석에 앞서 작년도 성적 우수자 명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입의 훌륭한 내신 대비 프로그램과 작년 여러분 선배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여러분 선배들의 정말 열심히 공부한 노력 끝에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 우수자 명단에 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내년 분석 영상에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거고요. 아직 만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학기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만점 받아서 내년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1학기 2차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범위는 연립 1차 방정식부터 1차 함수까지 두 단원이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문항 23문항 그리고 논술형 문항이 1문항 10점 만점, 논술형은 10점, 선택형은 90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서술형이 40점에서 이번 1차 정기시험부터 바뀌었죠. 서술형 시험이 10점 만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단원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네, 또 단원을 합해서 융합해서 출제해 놓은 한 문항이 지난 1차 정기고사에 이어서 이번 2차 정기고사에서도 한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차 정기시험에서는 중상 난이도라고 할 만한 문제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특히 이 1차 함수 파트에서 좀 중상 난이도, 여러분들을 변별할 수 있는 그 문항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치르시면서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연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자료, 그 파트에서 좀 연계되어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중상 난이도 두 문항을 선생님이 빨간 부분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중에서 그 23번 문항은 이따가 잠시 후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방금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체크했던 문항들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 8번에 출제된 문항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수준별 문제 발전 파트에서 연계되어서 출제가 된 부분 굉장히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내신 코어 교재 또는 내신 캐치 교재에 이런 문항들은 너무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가서 크게 낯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죠. 10번 문항과 20번 문항 역시 교사용 수준별 문제, 숫자가 조금 바뀌고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고 특히 이 20번 문항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문항이라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차 함수 파트에서는 15번 문항이 수준별 문제, 발전 문항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항 역시 선생님이 내신 캐치에 있는 문항 하나 가져왔는데요. 내신 캐치, 코어, 랩업이라든지 이런 교재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실려있는 문항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요 23번 문항, 융합형 문제죠. 요 문항이 가장 좀 변별력이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문항을 간단하게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문제는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점 P와 Q1부터 Q4까지 총 5개의 점을 문자를 이용해서 좀 좌표를 설정을 해보면 저 문제에 나와 있는 사다리꼴 넓이가 있죠. 그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선 L4가 10,7을 지난다고 또 하나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P라는 점, Q4라는 점, 그 다음 10,7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으므로 두 점 사이, 각 점들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또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A와 B에 대한 요 관계식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아랫부분의 저 사다리꼴의 넓이 또한 AB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AB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시험지 자체가 모든 문항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갖추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편협한 요소들, 지엽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아닌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전 범위에 걸쳐 있는 개념들을 골고루 이것도 알고 있니? 이것도 알고 있니? 이런 문항들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중상 난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상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이 2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1차 함수 파트의 시험이 조금 어려웠죠, 문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좀 상승했습니다. 기존 1차 정기고사까지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냥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뀌었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 시험은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놓던 시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직접적인 연계는 많이 없었고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자료, 요게 수준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표준, 발전, 최상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최상위 파트에서는 문항을 건들지는 않았지만 발전 파트에서는 문항을 은근히 좀 건드려서 연계해서 출제를 했다. 제 생각에는 좀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출제해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오는지 조금씩 선생님들이 파악 중인 것인 것 같고요. 우리는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발전과 최상위 파트까지 어렵게 시험을 좀 더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차 정기고사에 이어서 융합형 문제, 단원이 융합된 저 문항이 한 문제가 또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융합형 문항이 계속 출제되는 것이 갈매중 정기시험의 출제 기조로 이어질 것인가, 갈매중 정기시험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요 부분은 2학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은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2학기 지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단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학기 지필고사는 뭐 1차, 2차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도형 파트와 두 번째 확률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도형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단순 암기로 문제풀이만 했다면 처음 보는 도형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중학교 도형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중학교 도형이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수능까지 연결되는 기하 파트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관련 문항들 다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다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문제에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시려면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훨씬 힘들어집니다. 2번 2-2 도형 내신 대비하면서 더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확률 파트 또한 여러분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한 사건이 끝이 났는가, 끝이 나지 않았는가, 요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또 각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돌아가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단원 역시 공통수학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죠. 순열과 조합 단원의 기초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2학기 지필고사 역시 좀 어려운 단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1학기 동안 내신 대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모든 반이 필수로 학습해야 하는 내신 캐치를 시작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뉩니다. 의대반은 좀 더 현행 고난도 심화를 위한 내신 시그니처 교재가 들어갈 거고요. 의대반이 아닌 친구들은 교과서, 지도서 이런 모든 문항들, 모든 유형들을 좀 완전 정복하기 위한 내신 코어 교재가 있습니다. 네, 의대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행 고난도를 하고 싶다, 좀 더 어려운 문항을 많이 다뤄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내신 대비 때마다 요 일요일에 열리는 시그니처 특강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도움이 되는 특강일 거고요. 네, 또 저희 구주입에 다산본원과 구리본원이 모여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몇 등 정도가 되는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 구주입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같은 날 서술형 모의고사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서술형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써볼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 수업 시간마다 보는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요. 또 요 퍼펙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 그 후속 조치로 랩업 교재, 랩업 2050 이거는 정답률 20%, 다음 정답률 5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항, 취약 유형과 변별 문항을 집중 공략해서 내가 풀었던 문제들, 내가 틀렸던 문제들, 내가 좀 약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최종 마무리죠. 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고 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주일의 내신 대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빡세게 준비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학교 시험이라고 무시해서 안 되고요. 좀 더 어렵게 준비를 해서 변별되라고 만든 문항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우리 구주입의 프로그램 따라서 공부하시면 시험 만점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학기 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여름방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2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2학기 정말 금방 가고요. 그러고 나면 또 겨울방학 지나면 여러분들 3학년입니다. 네, 벌써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이 여름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내가 부족한 부분들 좀 채울 수 있도록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표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간단한 구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은 뜨거운 도전을 하셔서 빛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